어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인천 등 수도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뭐 인천은 한때 시간당 150mm에 육박하는 괴물폭우 내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린 건가요? 보통은 시간당 10mm의 비만으로도 네. 우산이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젖을 정도의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mm의 비가 1시간에 쏟아져도 집중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 지역에 100에서 한 150mm의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졌는데 지금 네. 문제는 지금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서울 중에서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경보가 어제 거의 오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에 90mm의 비, 12시간 만에 180mm의 비가 예상이 될 때 내려지는 이 호우경보급의 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 피해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어제부터 지금 오늘 오전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파주는 300mm가 넘었습니다. 309.6mm, 옹진은 274.9mm, 인천 피해가 많았는데요. 272mm의 비, 서울도 100mm가 넘는 양의 비가 이 종로구 지역에서 관측이 될 뿐인 거지 북부 지역으로 갔을 때는 편차가 큰 그래서 거의 뭐 200mm에 넘게 많은 양의 비가 그리고 강도 높게 시간당 1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좀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다고도 하는데 사실 장마철은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쏟아진 거예요? 보통 여름철에 장마철이라고 하면은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의 영향을 받는 때를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상학적인 원리로 따졌을 때 이번 비는 장맛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긴 띠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맛비로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이걸 다시 뭐 장마철로 돌아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이어지는 1차 장마가 지나고 나면 한 번의 폭염이 이제 찾아오고 난 다음에 휴식기를 거친 뒤 이맘때쯤이면은 또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2차 장마, 2차 우기라는 형태의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 서로 성격의 다른 공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선이 정체하면서 주 초반에는 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를 뿌렸다면 이 비구름대의 중심이 이제는 중부지방에 계속해서 정체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여름에 이제 비가 오기만 하면 극한호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니까 운전하기 좀 힘들고 막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하수가 역류를 하고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격렬한 공기의 어떤 대립들 그리고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폭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수증기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 뭐 눈이 한번 내릴 때도 폭설의 형태로 내리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비, 정체 전선상에서 비가 강렬하게 좀 대립을 했던 것은 두 공기의 성격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리면서 대립을 했던 그런 차이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올해 11번째로 발생한 버들, 태풍 버들이 중국 남부 내륙을 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이제 경로여서 연관성이 없는 태풍인 것 같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다량의 수증기까지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폭우 구름대를 더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젖은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어떤 강렬한 그 압축 효과와 대류 요즘 날씨가 비도 좀 오고 꿉꿉할 때 커피 빙수 같은 좀 깔끔하고 고소하고 좀 이런 맛이 되게 또 잘 어울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요새 난리 난 거 아세요? 팥빙수?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요? 색깔 예쁘지?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봤어요 뉴스? 팥빙수보다는 커피빙수. 팥빙수는 이제 컵에 들어간 팥빙수고 커피빙수라는 게 있어. 맛있어 커피빙수. 또 컵빙수는 테이크아웃으로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거든.
사고 나서 그러고 이제 근처에서 이제 이런 거 사다가 영화관에서 먹기도 좋거든. 요것도 그냥 노점에서 팔기도 괜찮아. 그냥 커피 컵빙수로. 뭐 근처에 영화관 같은 거 있으면 잘 나가. 그것도 맛있대. 청포도 빙수인데 청포도가 좀 얼어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가른다? 그러면 약간 청포도가 이렇게 스무디처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유 이제 얼어 있는 거 그걸 또 갈아. 그래서 그거 넣고 청포도 넣고 팥 넣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뭐 콘프라이트 과자라든지 인절미 떡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거 넣어. 그래가지고 이제 청포도 빙수로 그 청포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청포도를 갈아 뿌려. 이제 얼려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린 게 오는 거지 냉동 청포도가. 그걸 갈아. 그런데 청포도 맛이 되게 풍부해. 맛있더라. 커피 빙수는 그냥 노점상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아. 커피 컵빙수.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니까 이상하긴 하다.
커피 빙수는 만들기 쉬워. 얼음 가른 데다가 커피 넣고 알커피 같은 거 그냥 인스턴트 커피 넣고 그리고 이제 그 꿀이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시럽 같은 거 넣고 뭐 그다음에 이제 콘프라이트 같은 과자 넣고 그리고 이제 그 통조림용 과일 있잖아. 파인애플이든 뭐 복숭아든 무슨 뭐 저기 청포도든 뭐 그런 거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돼. 근데 이제 우유를 조금 더 넣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그게 더 고소하니까. 그럼 이제 팥 대신 커피가 들어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팥 대신 뭐 꿀이나 초코 시럽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그 아이스크림도 들어가. 커피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우유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커피 빙수 만들기 쉬워.